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동차, 특히 그 SUV에 잘 보이지 않는 공기역학 비밀이죠. 에어 커튼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청취자분께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이 작은 통풍구가 연비나 주행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공기가 나오는 출구 설계가 왜 중요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차량 앞쪽에 있는 에어 커튼이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.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된 공기역학 기술인 거죠. 아, 기술이었군요. 네, 특히 그 휠하고 타이어 주변 공기 흐름을 다스리는 게 핵심인데요. 이 부분이 전체 공기 저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거의 20%에서 30%나 된다고 하니까요. 20에서 30%요? 와,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. 그렇죠. 무시 못할 수준이죠. 그럼 이 에어 커튼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그 저항을 줄이는 건가요? 그 자료 보니까 포드 F500이나 머스탱 같은 차들 헤드램프 아래에 슬롯으로 공기 보낸다던데 그런 방식인가요? 네, 그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. 기본 원리는 차 앞으로 들어온 공기 있잖아요. 이걸 좀 제어해서 얇고 빠르게 쏘는 거예요. 휠 바깥쪽으로요. 그러면 마치 공기막 같은 게 생기거든요. 아, 공기 막이요? 커튼처럼. 네, 그렇죠. 일종의 에어 커튼이죠. 이 고속의 공기막이 그 빠르게 도는 휠 때문에 공기 흐름이 차체에서 확 떨어져 나가면서 소용돌이, 즉 와류가 생기거든요.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. 저항이 커지는 현상, 흐름 분리라고 하는데 이걸 최대한 억제하고 늦춰주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휠 주변에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싹 만들어주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런 셈이죠. 특히 SUV는 체체도 높고 휠하우스도 크니까 이제는 이게 더 중요하겠어요. 맞습니다. SUV에서는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죠. 그러면 이 공기막을 대대로 만들려면 말씀하신 출구 디자인이 정말 핵심이겠는데요. 뭐 이상적인 모양 같은 게 있나요? 이론적으로만 보면요. 길고 좀 좁은 슬롯 형태가 제일 좋아요. 그래야 균일한 공기막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. 커튼처럼 넓게 쫙 펴지는 공기 흐름이 필요하거든요. 네네. 근데 실제 차를 만들 때는 뭐 범퍼 모양이라든지 다른 부품이랑 간섭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개 작은 구멍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스타일을 살린 형태로 만들기도 하죠. 아, 현실적인 문제가 있군요. 네. 근데 어떤 모양이든 중요한 건 그 출구 모서리요. 거기는 공기 흐름이 방해받지 않게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해요. 모서리 처리요? 왜죠?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으면 거기서 불필요한 난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럼 공기막 효과가 떨어지죠. 아, 그렇군요. 모양뿐만 아니라 크기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. 작은 구멍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그럼 무조건 작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? 아, 그 작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그냥 면적만 줄이는 게 아니고요. 필요한 운동량을 만들어내는 최적의 크기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. 운동량이요? 네, 공기의 질량 곱하기 속도요. 이 공기막이 휠 주변의 그 방해되는 공기 흐름을 효과적으로 밀어낼 힘, 에너지가 충분해야 하거든요. 출구가 너무 크면 분사 속도가 느려져서 제 역할을 못하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필요한 공기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. 또 흡입조 쪽에서 저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아, 적절한 속도와 양을 맞추는 게 관건이군요. 그렇죠. 최적점을 찾는 거죠. 위치랑 각도 선정이 정말 중요해요. 보통 범퍼 아래쪽 바깥이나 헤드램프 아래에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네. 목표는 그 휠 바깥쪽 면을 이렇게 스치듯이 그러면서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공기를 쏴주는 거예요. 그래서 휠에서 생기는 난류랑 차 옆면을 따라 흐르는 주 공기 흐름을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죠. 분리시킨다? 네. 공기가 휠 표면에 직접 팍 부딪히면 오히려 저항이 커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접선 방향으로 조준해야 합니다. 특히 SUV-같이 차체가 높은 차들은요. 이 분사된 공기가 바닥이랑 만나서 차를 위로 들어올리는 힘, 양력이 생기지 않도록 각도 설정에 더 신경을 써야 해요. 양력까지요? 와, 복잡하네요. 네. 그래서 뭐 아우디 이트로네스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같은 차들 개발할 때 보면 CFD라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리고 또 실제 바람 부는 터널, 풍동 실험 통해서 최적의 위치와 각도를 찾아냅니다. 이야, 들어보니까 에어 커튼, 특히 그 출구 설계가 정말 정밀 공학의 영역이네요. 그렇죠.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모양, 크기, 위치 하나하나가 연비랑 주행 안정성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결국에는 휠 주변의 그 복잡한 공기 흐름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, 이게 핵심이고요. 출구 디자인이 그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셈이죠. 네.
물론 이제 실제 차를 만들 때는 이런 공기역학적인 이상과 또 멋진 스타일링, 다른 부품과의 간섭, 생산 비용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. 네, 언제나 그 균형이 문제죠. 오늘 에어커튼 출고 설계에 대해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이 주제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? 지금 대부분 에어커튼은 그냥 차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압이 높아져서 작동하는 수동형이거든요. 패시브 방식이죠. 근데 만약에요, 앞으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달릴 때랑 코너를 돌 때 이걸 차가 알아서 감지해서요, 공기 분사량이나 방향, 어쩌면 출구 모양까지 실시간으로 바꾸는 능동형, 액티브 에어커튼이 개발된다면 어떨까요? 오, 능동형 에어커튼요? 네. 특히 SUV 같은 차들의 공기역학 성능을 지금보다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건 꽤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그렇겠네요. 미래 기술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